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오늘은 부산 아파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 동향 같은 경우 제가 작년 3월에 한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산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작년 3월 시장 동향이랑 오늘 찍는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화면은 부산의 해운대 아이파크 대우마리나 3차, 부산에 계신 분들도 로망인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타지에 계신 분들도 이 아파트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죠. 먼저 볼 내용은 KB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KB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심리 지수죠. 심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는 지수인데 여기 이평선으로 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인데 평균 이상인 요 시점 같은 경우는 심리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심리가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쭉 빠지면서 지금은 심리가 평균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이하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살짝 고개를 드는 듯 하지만 평균 거래량인데 평균 거래량 못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매물 같은 경우도 이때 거래가 많이 됐을 때 거래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늘었다가 최근에 살짝 매물들을 좀 줄고 있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부산의 구별로 지금 시장 강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평당 가격이. 그 지역이 어딘지 보니까 지금 강서구하고 사하구가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51,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14입니다. 그 이야기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 많아서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구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동래구가 마이너스 37, 금정구가 마이너스 36. 아무래도 지금 동래구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정구까지 대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진구랑 연제구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에 의해서 신축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구축까지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영구 전세가 마이너스 8, 그리고 동구가 마이너스 25. 요 정도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한번 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가 이렇게 반등했던 시점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뜨겁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 시장 강도가 또 가파르게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 시점적인 게 21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딱 시장 강도가 감소할 그 무렵에 영상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선에 거래가 되다가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 3월부터 소폭 이렇게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량 같은 경우는 부산은 물량을 이기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계속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24년도에 물량이 이제 수요량보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량 같은 경우는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줄지도 않고 최근에 조금 늘고 있다. 라는 정도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힘은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거래량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계열 상태로 우리가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데 구별로 어느 정도까지 급감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은 평균 거래량보다 50% 미만인 지역이에요. 그러면 파란 색깔이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 21년 10월부터예요. 작년 가을부터죠. 아무래도 대출 규제적인 부분하고 많이 급등 이후에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10월부터. 근데 그 속에서도 조금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에 보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 최근에도 80%, 95%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좀 이루어졌죠. 아무래도 오션뷰가 나오는 공시지가 1억 이하들이 좀 거래가 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장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거래가 됐다.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22년 1월, 2월, 3월 좀 거래가 됐는데 지금 4월 때부터는 급감이 됐죠. 그 사상구도 좀 저평가됐다 생각해서 조금 거래가 된 상태였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평균 이하 50%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급하신 분들은 물건들의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할 거니까 지금은 거래 자체가 중단되어 있고 급하신 분들만 이제 물건에 급매로 내놓고 그 물건들만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물량인 거죠. 그래서 적정 수요량, 우리가 필요한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구가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제가 표기를 해 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시점이 2 분기 정도 되잖아요. 2 분기 많은 지역이 지금 서구, 그다음에 영도구, 동래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 요런 지역들인데 그 이후에 물량들이 좀 많은 지역들을 보게 되면 동구가 23년 2 월에 2,143% 저는 숫자 잘못 봤나 했습니다. 굉장히 높죠. 요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안 세우시는 게 좋겠죠. 영도구도 마찬가지로 요때 지금 거의 900%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22년 2 분기에도 많지만 23년 2 분기에도 많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요때는 출구를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구는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구축들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신축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 입주장에서 신축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축 가격도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부터 계속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 같은 경우도 지금 23년대 물량이 좀 많습니다. 23년, 24년도가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구하고 연제구는 연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물량이 좀 많아서 이때 입주장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단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동래구의 대체 지역이긴 하지만 거의 금정구 베이스에서는 물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태고,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22년 3 분기 좀 많지만 그 뒤로 이제 입주 공백기가 있고, 지금 뭐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구 같은 경우도 22년 3 분기 때 물량이 좀 많고 그 뒤로 입주 공백 구간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공백기 시기에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좀 갖추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량적인 부분들은 진구, 남구, 연제구, 사상구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물량이 조금 많다라는 거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허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에 지금 22년도에 한 8,300 정도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7년 대비 인허가들은 지금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 상태인데, 요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 착공이 들어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지 않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시공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3년 후에는 입주가 되는 거죠. 이 단지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홈에서 분양하지 않는 단지이면서 정비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는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이라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대들을 합해 보니까 한 17,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17,000세대 정도는 부산에 1년 동안 필요한 수요량이 16,955세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물량인 거죠. 1년치 물량이 앞으로 3년 후 아니면 뭐 짧게는 2년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산의 수요 입주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적정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도까지는 많았는데 24년도 조금 부족했었어요. 이렇게 부족했었죠. 한 13,000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요렇게 지금 분양하지 않는 요 단지들에 의해서 지금 17,000개 정도가 더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7,000개가 25년에 들어올지 안 그러면 24년에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유추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물량들이 적정 수요량보다 좀 많았습니다. 물량이 계속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이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물량을 이기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유동성에 의해서 저금리인 상태고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거래 비용도 올라가 있고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랑 환경은 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지금 매물의 추이를 좀 볼 건데요. 작년 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의 건수들은 늘었습니다. 3월 달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왜냐면
계속 매물들이 적색돼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 기장군도 빠지고 있고 동구도 빠지고 있고 영도구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좀 조금은 매물들이 소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평단가 기준으로 분위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분위가 매겨 있는 지역들이 평당 가격 기준으로 상위 20%권에 있는 지역이 5분입니다. 그다음에 1분위 지역 같은 경우는 하위 20%의 지역인 거죠. 그래서 평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위별로 대표 주자들을 좀 뽑아서 그 지역에 있는 30평의 아파트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천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위에서는 해운대구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4분위에서는 금정구, 그다음 3분위에서는 진구, 그다음에 2분위에서는 기장군, 1분위에서는 사하구, 요런 지역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분위 지역의 해운대 대장 아파트, 대우 트럼프월드 센텀이라고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저희 부동산 지인 시세로 나와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4분위 같은 경우는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애매한 장전인데요. 아무래도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이 소폭 이렇게 좀 시세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동네 아이파크가 4,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장에 조금 눌려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구 3분위, 그다음에 기장군 2분위, 1분위. 그래서 지금 입주장에 살짝 조정받는 4분위의 금정구 빼고는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장들은 아직은 굳건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분위로 지금의 이제 5월 1일 시세 기준으로 그래도 조금 시장이 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좀 볼 건데요. 시장 강도입니다. 파란색은 하락이에요. 그래서 열흘 전보다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평균 이상인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도 평균 이상, 매매도 평균 이상 지역 보니까 중구, 기장군, 서구, 영도구, 사상구, 해운대구 이런 지역들이에요. 해운대구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지적으로는 약간 1분위, 2분위 이런 지역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상급지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하급지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최근에 보면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가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지금 다 빨간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상승이라는 거죠. 시장 강도가 지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국지적으로는 시장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도 급매물들이 좀 등장하는지를 좀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30평대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급매물도 좀 있긴 합니다. 매물 시세라 해서 인터넷에 있는 매물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시세를 만들었어요. 그 시세랑 지금의 최근에 매물의 가격들을 비교해서 매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단지들이 어딘지를 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운대 우동에 있는 센텀 리진 이지비아라는 이 단지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매물 시세 같은 경우는 13억 6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 21일 날 매물이 보니까 10억 2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인데 매물 시세보다 한 3억 4천 정도 낮게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안동에 있는 강안상용애가 디오션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7년 차이죠. 매물 시세 같은 경우는 거의 12억 8천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10억 3천 정도 매물이 나와 있다. 대체적으로 물건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단지들이 조금씩은 가격들을 좀 조정을 해서 내놓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급매물 나와 있는 게 신축, 준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물건들이 조금 가격을 낮춰서 급하신 분들은 매물들을 내놓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고요. 단지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강안동에 있는 강안상용 얘가 디오션이라는 단지입니다. 이게 시세 중간가예요. 시세 중간가 밑으로 지금 이렇게 매물의 점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매물의 점들이 밑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급하니까 이제 가격을 시세보다 좀 낮게 낮춰놓으면 이제 거래가 될 것 같아서 매물을 내놓는 거죠. 작년 11월에 1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됐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을 이렇게 낮춰놨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더 낮게 이제 매물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반면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급매물들을 좀 살펴봤고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가 또 어딘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착합니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온천동에 있는 동래 3차 SK뷰 같은 경우는 신축입니다. 21년 12월 지금 동래아랑 같이 입주했던 그런 아파트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5억 7천. 그래서 얘가 지금 신고가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동래아의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억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얘도 좀 싸게 거래가 돼서 이건 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시청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에 지금 2년차 신축인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월 달에 7억에 찍었는데 지금 4월 달에 8억 3,500, 거의 한 20% 상승했다. 이 가격이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연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급지에 들어가 있는데 상급지의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억 언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7억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것 같아서 아마 이게는 급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30년 차, 그리고 24년 차, 26년 차, 29년 차, 26년 차 이런 식으로 좀 구축들의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축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신고가를 크진 않지만 뭐 4,800만 원, 4천만 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은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많이 급등했던 이런 단지들은 지금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연산동에 있는 시청역 비스타 동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거래가 얼마 정도 했냐면 8억 9천 정도 거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가 7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급매로 좀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급매물들이 소화를 하니까 지금 다시금 8억 3,500으로 그래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좀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용호동에 있는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호동에 있는 롯데캐슬 인스 34평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한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급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다시금 최근에는 요 신고가를 위에 찍었어요. 그래서 4억 찍었다가 3억 4천, 그 다음에 3억 9천 이런 식으로 지금 급매물들이 가끔씩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급매물이 없는 단지 같은 경우 다시금 이제 조금 회복해서 이제 다시 거래가 이어진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시청역 비스타 동원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청약 경쟁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동에 있는 봄여름 가을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8대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부암동에 보암 2차 비스타 동원 같은 경우도 한 11대1 정도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시기에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단지는 많지 않았지만 보시면 60대1 요랬겠죠. 요거는 아무래도 개법동이다 보니까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근데 전반적으로 심리는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분양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분양권 시장에서도 경쟁이 좀 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부산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시장과 그다음에 지금 하락하는 시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서 2022년 들어와서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봅니다. 일단 동 단위로 보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간은 제가 22년 1월 1일과 그 다음에 3월 1일 그 다음에 5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기간에 가격들이 얼만큼 감소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감소 비율이 높은 데가 사하구 하단동입니다. 하단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120입니다. 마이너스 120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를 보게 되니까 22년 1월에 1,186원이었는데 지금 1,143원으로 마이너스 3.2%가 빠졌고요. 그리고 3월 달에서 그리고 5월 달까지는 보니까 마이너스 2%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태인데 거래를 보니까 1월 달에 76%, 3월 달 같은 경우 25% 거래가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네. 그죠? 거래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급하신 분들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급하게 거래된 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잡다 보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구 양정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9. 이때도 보시면 25%, 34% 거래 비율이 낮죠. 전반적으로 강서구 지사동 빼고는 거래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나마 지금
장림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월세 거래가 좀 있는 편인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비율 자체가 평균의 거의 20-3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급매물들이 거래돼서 가격들이 낮게 나온다라는 거. 그 지역들이 보니까 사구, 하단동, 진구, 양정동, 그리고 광서, 명지동, 명륜동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입주가 많았던 그런 지역 옆에 있는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거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구 하당동에 21년 1월 1일과 5월 1일 기간 동안에 시세가 하락한 지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 SK뷰 24평형대가 마이너스 12.28%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세는 올랐어요. 전세는 6.5%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83.9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물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94, 21.75, 20.25 그러니까 급매물에 의해서 시세 가격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그 급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나서 지금 매물들은 이렇게 시세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5월 말 거래 를 하기 위해서 급하신 분들은 물건들을 내놨을 거지 않습니까? 그 거래들이 지금 찍히면서 지금 시세가 반영이 돼서 지금 마이너스 폭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말 잠금 물건들은 거의 다 이제 그 신고가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조금 남아있긴 하겠지만 거의 다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매물들이 다시금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단동만 그럴 거예요. 뒤에 지역도 한번 볼게요. 아까 두 번째 지역인 진구 양정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4.73 마이너스 3.98, 마이너스 3.12, 마이너스 2.95 이렇듯이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떨어지고 갭 투자하기 정말 좋죠. 그러다 보니까 90% 전세가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급매물에 의해서 가격이 낮춰진 상태에서 거래된 것들이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됐고 근데 매물 가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세보다 다 높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이 정리가 되고 다시금 정상 가격들로 지금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서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명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5% 정도, 16%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매물들이 시세보다 올라왔다. 17%, 17%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매물이 해결됐다. 그래서 제가 한 지역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동, 그 다음에 양정동, 명지동 이런 식으로 살펴보니까 5월 말에 의한 실거래가의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지금 매물들은 다시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매물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들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에 매물들이 좀 빠져줘야지 우리가 시장 가격이 다시 움직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물 추이를 보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기장 일광읍, 그 다음에 반여동, 명장동, 안락동 다양한 지역들이 좀 혼재돼 있어요. 근데 증감 비율이 작년 가을이죠. 21년 10월 1일과 10월 10일 요 기간에 매물 평균 건수와 그리고 22년 5월 3일 날 평균 건수를 대비를 해보니까 매물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지역들은 지금 매물들이 지금 줄기보다는 좀 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늘고 있는 지역 중에 일광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광면 같은 경우에 매물 시세로 한번 보도록 하면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물 시세 기준은 좀 많이 빠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대장이에요. 대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5.3 정도 빠졌죠. 많이 올라서 빠진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여기 임대아파트 두 개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22년 5월이죠.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입주를 하고 있을 건데 이 아이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 아무래도 이쪽 아이들이 전세가 잘 안 나갈 거잖아요. 안 나갈 거다 보니까 전세가 조정을 받으면 매매까지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일광면에 있는 대장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광자이 프루지오 34평형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양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얘는 지금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세 중간가 밑으로 매물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급하신 분들 물건들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 들고 최근에 매물들을 보니까 이제 금매들 같은 경우 한 7억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격은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구 반여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 시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빠졌죠. 얘가 지금 왕자인데 왕자가 조금 빠졌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지금 신축들인데 요 입주 예정이죠. 올해 지금 입주를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왕자 같은 경우에 시세 중간가보다 조금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낙폭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 9월에 입주할 예정인 센텀 KCC 스위첸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분양권 실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7억 6천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매물을 보니까 10억, 11억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봤지만 반면에 매물이 빠지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딘지를 볼까? 지금 영도구, 영도구는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4월 1일과 4월 10일 기간의 매물 건수 평균과 5월 3일의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4.70 제일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구가 마이너스 11.60 그리고 기장군이 마이너스 7.30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일광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광면 같은 경우 매물들이 좀 늘고 있는 반면에 정관 같은 경우 좀 매물이 줄고 있는 형태에서 그 속에서도 지금 이제 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줄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같이 혼조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들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조금 하급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나 좀 저평가된 지역들이 매물들이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세가 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시세가 증가하고 있는지 보니까 매매 시세 같은 경우는 4월 1일과 5월 1일 기간 동안에 매매가 26만 원 상승한 0.96% 증감률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0.71% 그래서 지금 1등, 3등, 4등, 5등 이런 아이들이 보니까 상승하는 게 전세가 같이 상승을 하니까 같이 움직이는구나. 특히 지금 반송 같은 경우는 1.61% 전세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전세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이렇게 치올리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서 해운대구 반송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 좀 많이 귀한 것 같아요. 전세가 1.61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산구 확장도 마찬가지 0.61 매매는 0.66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도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동 단위로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과 4월 10일의 매물 건수와 5월 3일날 매물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영도구 봉래동 4가 매물 엄청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영도구 봉래동 4가에 매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 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정구 소동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6.40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매물들이 감소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그런 미개발지, 앞으로 개발될 지역 그런 지역들의 매물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구 간만동 같은 경우 우암동 기준으로 거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축들이 아무래도 지금 저평가됐다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빠지고 있는지 지금 매물들이 마이너스 44.40 그 다음에 동구 자천동 사구 감천동 그리고 남구 용당동 사고 신평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비선호 지역의 매물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21년도에 열심히 상승을 한 지역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많이 올랐고요. 근데 반면에 그 기간 동안에 크게 관심을 못 받았던 아이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 아이들은 지금 물량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부산은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제 부산 시장 동향을 통해서 부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쌤에겐 큰 힘이 됩니다.